장관님, 오전에 존경한 우리 안병길 의원님께서도 또 위성권 의원님께서 또 동물복지 관련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이미 보셨지만 다시 한번 그 화성 강아지 공장 사례를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죽은 강아지들 사체가 질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번식장에는 불법 안락사 약물을 사용하고 임신견이 영양실조로 쓰러지자 번식장 대표가 문구용 커터칼로 배를 가르고 새끼를 꺼내서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원래는 오늘 오후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보도에 의하면 어미개에 투자하면 새끼를 팔아 수익을 나눠주겠다라고 외부 투자자를 여러 유치해서 조직적으로 동물 학대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자체의 반려동물 영업자 현장 점검에도 이것이 적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농림부가 지난 8월에 내놓은 부모견 등록제 도입, 또 생산, 판매, 양육 전 단계 이력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그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 잘 봤습니다. 네. 환영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량 생산 판매 시스템 자체를 두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생산, 경매, 판매 이 체계에서 경매업부터 퇴출시키는 것도 해결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국내 그 반려동물 경매 시장이 18개 경매장이 독식을 하고 있고 마리당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가 마리당 수수료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그 무허가 번식장에서 생산한 강아지들을 허가된 그 번식장으로 신분을 세탁한 후에 경매장에 출하해서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알고 보니까 이 반려동물협회 핵심 간부가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 말하자면 이 생산 체계 자체가 엄청난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으로 영상을 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개식용 도살장 영상입니다. 네, 장관님 오전에 그 답변을 하실 때에 육견협회 말씀을 하셨어요. 육견협회 설득이 어려우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도 소통하는 바에 따르면 육견협회 분들도 회원들의 한 70% 정도가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이 요즘 그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선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농장을 폐업하고 싶은 분들이 70%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소통 가운데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폐업할 때 사육하던 개 한 마리당 42에서 45만 원, 또 사육시설의 경우에는 면적 1제곱미터당 60만 원 정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계비 지원도 있고요. 그 혹시 보상 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보상까지 간 건 아니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특별법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선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강아지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직접 보상하는 거, 이거는 네. 검토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직접 물론 저도 어려운 사안인 줄은 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결국은 농림부가 이 틀어지고 실마리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그거 하는데요. 다른 폐업 보상 같은 거, 전업이라든가 뭐 이런 건 네,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개 농장주들을 설득하고 또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농림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개식용 반대가 국민 여론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인식도 오늘 확인이 됐고요. 조속한 시일 내 명시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른 하나 문제, 반려동물 유기 문제 심각성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화면과 같이
매년 11만에서 13만 마리가 유기 유실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에 그 동물 보호 시설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라는 것 이미 아실 테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동물 보호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까 입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개선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2022년은 9%, 또 2023년은 0%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현실이고 또 농림부 정책의 현 주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반려동물 사업 15조 원 수준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또 내년 예산에는 반려동물 관련 해수출 산업화로 21억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 외에도 펫티켓 등 입양 문화 개선, 또 동물 의료 인프라 등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농림부의 그 동물 정책 방향이 다시 점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맥락에서 아까 우리 위성곤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영국의 루시법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경우에 수년간의 캠페인을 거쳐서 2020년부터 6개월 이하의 강아지와 또 고양이에 대한 펫숍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놀이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명을 다루는 산업인 만큼 농림부가 더욱 철저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할 건데 다만 이제 이게 일거에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잡아놓고 단계별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선택을 했고 정부 부처에 국도 만들어놨고 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역할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